자, 네. 더미니카 박원익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게임에다가 암호화폐를 결합시켰어요. 그죠? 네. 크립토 게임. 크립토 게임 맞습니다. 네. 네.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드신다는 분들도 있고. 마음에 안 돼. 네. 마음에 안 돼.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네. 그런데 이게 워낙 트렌드다 보니까 네. 그래도 이게 좀 제가 이제 더미크라는 회사의 소속인데 네. 더미크가 이제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고 예. 실리콘밸리 기업들이라든지 거기 투자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동향을 계속 보거든요. 취재를 네, 하고. 예. 근데 요즘에 그게 좀 실리콘밸리 트렌드고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고 이런 회사를 계속 키우려고 이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게 좀 트렌드여서 네. 암호화폐와 게임을 결합하는 회사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 자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야로 게임. 그러니까 뭐 이제 NFT 같은 거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네. 지금 오늘 게임 말씀드릴 게임 회사가 NFT를 가지고 네. 그걸 중심으로 이제 게임 운영을 하는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예. 코인, 뭐 NFT 다 그런 개념이 다 들어가는. 하여튼 요즘 회사. 유행하는 건 다 들어가 있네. 네네네. 메타버스까지만 들어갔으면 완벽한데. 게임 자체가 다 메타버스라고 연결이 되죠. 우기겠지. 네. NFT 게임 자체가 네. 메타버스라고 우기겠지. 네.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냥 안 배웠으니까 이제 배울 건데 네네. 상상하기에 네. 게임과 암호화폐가 결합한다는 게 그동안 게임하면 네. 점수가 쌓이거나 포인트가 쌓이거나 그건 할 수 있죠. 네네. 그거를 그냥 코인으로 만들어서 네. 100점이면 100코인 이렇게 만들어서 네네. 그냥 상장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네. 그러니까 주식처럼 활용하는 그 토큰이 있고요. 네. 게임 내에서 이제 가상 자산으로 이제 아이템 거래용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자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코인도 네, 있고. 그런 코인이 또 있고 유틸리티 코인이라고도 예. 부르는데 네. 그 여러 가지가 좀 같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너무 자세히 사실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공부를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어떤 게 있는지 알겠습니다. 네. 공부 좀 네. 해보죠. 오늘 일단 마음을 네, 열고. 예, 네, 마음을 네. 열고 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네. 주제에 등장하는 회사는 네. 그게 뭐 이제 엑시 인피니티라는 회사인데 이제 예. 그 삼성 넥스트가 네. 그 삼성전자 산하 투자 조직이거든요. 예. 근데 삼성 넥스트가 이제 10월 초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 회사가 총 얼마를 투자를 받았냐면은 1,800억을 투자 받았거든요. 회사 이름은 엑시 인피니티. 엑시 인피니트 아니, 게임 회사고 이름이고. 회사 이름은 스카이 마비스라는 회사입니다. 네. 스카이 마비스. 네. 스카이 마비스라는 회사에서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을 게임을 개발했는데 개발했는데 네, 네. 네, 1,800억을 거기에 투자했다. 그게 네. 코인 게임이다. 네네. 예. 그래서 이게 뭐 삼성이 투자했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넥스트는 이제 본사가 실리콘밸리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투자사들, 네. VC들이 좀 이런 회사에 주목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삼성 넥스트 외에도 안드리슨 호르이츠 같은 되게 유명한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이 네. 또 같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는 한 3조 6천억 정도, 네. 거의 4조 가까이 되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투자금은 1,800억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되게 이슈가 됐어요. 예. 이거 뭐 도대체 무슨 회사인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았나? 이게 네. 사실은 4조 기업 가치 4조 평가받았다면 되게 큰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만든 지가 오래된 회사가 아닐 텐데. 2019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예. 지금 뭐 2021년이니까 지금 몇 년 안 됐는데 뭐 4조 가치를 인정받고 4조? 있으니까요. 네. 우리도 2019년부터 지금 막 유튜브 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 가치가 얼마입니까? 가치가 없어. 저희 더밀크도 2019년. 더밀크도 2019년부터 했어요? 네. 그럼 뭐 했을까? 투자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로 가야죠. 가요. 아니 그 3프로 TV를 열심히 보시면 네. 코인을 쌓아드리고 그 코인을 그냥 거래하라고 하면 우리도 크립토 브로드캐스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네. 혹시 여기 3프로 시청자분들도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네. MBC가 네. 그 지금 NFT로 뭐 자산을 내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무야호 아시죠? 무야호. 네. 무한도전에서 무야호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NFT로 만들어서 지금 판매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블록체인 기술로 하는 건데 사실은 뭐 언론사도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크립토를 기반으로. 네, 그게 뭐 완전히 허황된 얘기는 아니고 예. 실제로 뭐 CNN 같은 미국 회사들은 뭐 NFT 가지고 그 만들어서 예전에 예를 들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장면을 예. 취재했던 게 있잖아요. 예. 그거를 NFT로 만들어서 경매에 내놓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역사적 기록물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 스카이 마비스라는 회사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이 그 회사 게임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암호화폐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여기 한번 게임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보여드릴까요? 예. 아, 요런 약간 네. 뭐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거 보면은 되게 유치해 보이고 네. 되게 어린이들이 할 것 같은 게임인데 사실은 맞습니다. 이게 네. 그 모티브가 포켓몬에서 왔어요. 그래서 아. 저기 캐릭터들이 무슨 괴물 같은 몬스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엑시라고 부르는데 엑시를 키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서로 뭐 교배를 해가지고 또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그 세 마리를 처음에 저도 이제 게임을 깔아서 플레이를 해봤는데 네. 처음에 3개를 사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고 대결을 해가지고 이기면은 보상으로 코인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 게임 캐릭터 하나가 다 NFT거든요. 그래서 네. 저거 자체를 또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네. 그걸 키워가지고 네, 내가 네, 네. 그 저 캐릭터를 키워서 네네 저걸 맞습니다. 또 판다. 네. 내 캐릭터. 네네. 그러니까 뭐 내 아바타는 아니고요. 내가 키우는 캐릭터를 NFT 그게 NFT이기 때문에 그걸 네. 팔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어.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전투력이 높아져서 네네네, 전투력이 네. 높아지면 판다. 네, 맞습니다. 무기 거래하는 거 비슷하네. 그게 게임에서. 아이템 거래와는 뭐가 달라요? 사실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그거 구조가 NFT라는 거는 근데 이제 복제할 수 없는 거라서 예.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코인도 또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비트코인이 제가 1비트코인 갖고 있고 이프로님이 1비트코인 갖고 있으면 교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가치가 같은 건데 NFT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게 새로운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유권이 증명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밖에 없다. 희소성으로 조금 어필을 많이 합니다. 이 캐릭터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가치가 있다. 이런 걸 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사는 거고요. 네. 네. 사실은 예를 들면은 이게 디지털 저작물이어가지고 NFT에 대해서 예.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예. 뭐 디지털 저작물이 그냥 똑같은 거 복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 개 네. 중에 내가 요걸 그냥 오리지널로 생각할게. 여기다 NFT를 붙이면 네. 그 순간부터 얘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네, 실제로 원본이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네.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보장이 안 되지. 어쨌든 얘는 오리지널리티가 있어. 그런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얘는 하여튼 내가 키운 독특한 거야. 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맞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안 좋아하면 그냥 근데 뭐 네. 한 가지 예를 그 논리 앞에서는 항상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수집가들의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네. 사실 모나리자 그림이 뭐 40조 가치를 가졌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원본이 그렇다는 거고 모나리자도 똑같이 디지털 프린트 해가지고 집에 걸어둘 수 있거든요. 나 네. 모나리자 그림이 예뻐. 난 이거 그냥 보고 싶어라는 마음으로. 그러면은 굳이 원본을 저렇게 40조라는 가치를 쳐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처럼 뭐든지 원본의 가치를 매기는 게 알겠습니다. 네, 네. NFT의 어떤 좀 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는 베트남 기업인데. 네, 그래서 또 특이한 점이 이 회사가 베트남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업체들이 그동안 투자했던 스타트업들이 거의 뭐 미국 스타트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예. 유럽 아니면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뭐 중국. 근데 지금 요즘 중국이랑 좀 사이가 안 좋아서 좀 많이 없어졌는데 네. 근데 동남아 좀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본사가 베트남에 있고 그리고 이제 창업자가 이제 쭝웬이라는 CEO인데 만 29세입니다. 만 29세밖에 안 됐는데 베트남 현지에서 대학을 나온 현지인 그 컴퓨터 공학 전공한 사람이고요. 네. 이런 로컬 기업이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았다라는 게 조금 이제 주목받아서 업계에서도 게임 업계에서도 되게 좀 주목할 만한 이슈 아닌가 이게라고 네. 이게 그리고 최근 트렌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가 되게 빠른데 제가 다음 저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표를
네. 혹시 지금 떠 있나요? 네. 이게 지금 베트남 기업 시총을 그 시가총액 순서를 나열한 건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그 시총 1위가 이제 18조 원 정도 됩니다. 베트남 무역은행인데 네. 네. 저기 이제 베트남 동이어가지고 지금 바로 좀 와닿지 않으실 텐데 한화로 하면은 한 18조 원 정도 되는데 네. 아까 좀 말씀드린 그 스카이 마비스라는 회사가 4조로잖아요. 네. 4조면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한 20위권이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내 기업들 네, 중에 베트남 기업 중에 그래서 정말 좀 이례적인 일이다. 베트남 동남아 비상장 네, 스타트업이에요? 비상장 스타트업이 이 정도 가치를 그 정도 4조 네. 정도로 지금 평가받고 있다 이런 평가받는 거죠. 거죠. 이거는. 네. 박 기자님 기업가치. 저건 무슨 표입니까? 그런데 어디서 제공하는 표입니까? 아 이거 이제 트레이딩 뷰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 레이팅은 그럼 그들이 그냥 알아서 매기는 거죠? 네네네. 스트롱 셀이 있길래. 그래서 시가총액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뭐 이제 쭝엔CO가 뭐 첫 베트남 테크 억만장자다. 네, 그래서 네. 베트남도 사실은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테크 억만장자가 나오는 게 없었는데 그게 출연하는 씬이 암호화폐다. 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라는 게 조금 계속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투자의 포인트. 그러니까 네. 얘네들이 투자한 그러니까 삼성 뭐 넥스트라는 회사도 투자를 했고 네네.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들도 투자를 한 게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이제 이 회사가 암호화폐를 쓰는 게임이다. 네. 그게 이제 재밌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암호화폐를 거죠.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P2E라고 합니다. P2E. 그래서 예. 게임을 하면은 암호화폐를 받으니까 그걸 또 이제 시장에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왜 제가 또 가져왔냐면은 이게 한국에서도 많이 네.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위메이드 같은 게임 업체들이 예. 글로벌 버전의 게임을 미르라는 이제 게임이 있는데 그걸 글로벌 버전으로 내놓으면서 NFT 게임, 그 플레이 투 언 예. 해서 뭐 키워가지고 돈을 번다거나 그런 거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엑시 인피니티 외에도 뭐 더 샌드박스라고 또 이제 아르헨티나 기반으로 한 회사가 있는데 예. 그 회사도 NFT 기반으로 플레이 투 원 그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네. 저는 그래서 되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NFT 기반으로 돈 버는 건 어떤 방식입니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코인으로 돈 버는 건 이해됐어요. 네. NFT도 그 아이템처럼 네. 키우는 거죠. NFT를 키워가지고 내가 게임에서 예를 들면 네네. 어떤 검을 네. 얻었어요. 열심히 네. 게임에서. 네네네. 그리고 이 검을 팔아요? 그렇죠.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근데 NFT를 붙이면 더 잘 팔려요?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검이 아니고 이제 내 캐릭터를 아예 통으로 판다. 내 아이디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내 캐릭터를 키웠는데 네. 뭐 이렇게 검도 사고 방패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네. 점점 하면 할수록. 네네. 그걸 내 아이템 세트로 다 팔아도 되고 방패만 팔아도 되고 그 아이템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그들은 유저가 돈을 버는 거죠. 네. 네네. 유저가 돈을 법니다. 유저가. 그거를 사는 네. 이유는 게임을 더 잘하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사는 네. 사람은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NFT가 붙은 걸 사면 네. 더 잘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캐릭터도 NFT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거 다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예. 게임화 요소를 넣어가지고 네. 똑같이 뭐 희소한 어떤 캐릭터면은 더 이제 그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까 그 더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안에 땅이 있거든요. 예. 그 땅 똑같이 부동산 투자하듯이 이걸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지역을 어떤 섹터를 산다 그러면은 그거는 거기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을 소유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있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NFT는 확실히 내 거니까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요. 저는 NFT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 배우기로는 어쨌든 뭐 그런 제가 얼핏 들었던 얘기는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게임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뭐 해킹을 한다던가 뭐 한다든가 복제가 가능하다. 그걸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복제를 해. 뭐 해킹을 해서 지금 내 땅인데
내 땅 이건 내 땅이다. 땅을 복제를 할 수는 없죠. 게임 회사가 하나 더 만들어주지 않는 한 네. 내가 게임을 해서 얻은 땅을 내가 복제를 할 수 없죠. 그거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 하나 내가 얻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게임해서. 이 건물 내가 복제할 수 있어요? 복제하면 10개가 되면 9개 팔고 또 나는 계속 들고 다니게?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 검이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그러나 뭐 3개를 다 팔 수도 있고 하나만 팔 수도 있고 사는 사람도 이해는 되는데 네네. NFT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고유성, 네네네.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오리지널리티를 넣어주는 거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컴퓨터 그래픽 같은 예술 작품이나 뭐 그런 디지털 작품에서 네. 여러 개가 있지만 이게 내가 제일 처음에 진짜 내가 한 거야. 네네. 내가 아티스트니까 내가 알지. 내가 하나 붙일 거야. 네네. 이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더 주고 사가. 네네. 하는 거니까 돈 주고 사가는 사람 있으면 그거야 뭐 누가 말리겠어요. 네네네. 그런데 게임 안에서의 아이템이라는 건 내 칼이나 네 칼이나 똑같이 잘 드는 거고. 왜그 다만 이제 다른 게 박원익님이 있겠죠. 스타라서 네. 박원익님이 직접 게임을 해서 하신 그 칼은 네. 어설픈 안승찬이 열심히 해서 한 똑같은 칼이지만 네. 난 그래도 이분이 더 영험할 것 같아라고 네. 하면 네. 이걸 살 수는 있죠. 네네. 그래서 그런 건가? 네. 아니면 거기에 NFT가 어떻게 아까 결합이 그 되는가? 토지 같은 거는 확실히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예.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뭐 엑시 같은 것도 그렇게 그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더 예. 이제 이길 확률이 높아지거나 이런 식으로 이기면 또 코인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이렇게 황금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치가 높아지도록 돼 있고 그래서 더 이제 코인을 더 태워서 계속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그거를 만들어 놨어요. 구조를. 네. 사실은 엑시 같은 경우는 저도 뭐 많이를 플레이 해보지 못했거든요. 네. 그냥 이제 그 처음에 3개를 사서 이제 그 해서 알겠습니다. 대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이 되는데 예. 보통 이제 그런 구조로 많이 이게 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계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NFT보다도 이 게임이 좀 어려운 게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요즘 이렇게 유행 뭐 위메이드 건도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많이 하자 플레이 투 원 뭐 이런 게 유행이다 네, 이러잖아요. 네, 네, 이 네. 회사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게임을 했는데 네, 예전에는 게임해서 내가 전투력이 올라갔어. 그러면 그 검을 파는 걸로 네. 현금화도 가능했지만 네. 지금은 그 전에는 이제 아이템을 주고받고 뭐 이러면서 그런 걸로 이제 돈을 벌 수는 있었으나 이제는 열심히 게임을 하면 코인을 준다. 네. 그래서 그거를 밖에다 팔면 게임도 하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냐 이런 컨셉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컨셉이 성립되려면 내가 받은 코인을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네네. 누군가 오프라인에 나와서 오프라인 거래소로 옮겨. 그럼 그 거래소에서 누군가 게임을 하지 않는 누군가가 사줘야 네네. 그 가격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사냐는 거죠. 네. 다른 건 이해는 되는데. 아, 그거 이해돼요? 예. 그럼 누가 사지 그걸? 아니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이 그럼 왜 오르내립니까? 그냥 오르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게임 그 코인은 그 내에서만 움직이는 내에서만 쓸모가 있는 코인일 거 이게 아니겠어요? 이제 아까 제가 아닌가? 거버넌스 토큰을 말씀드렸는데 이 엑시 네. 인피니티 같은 케이스도 네.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AXS라는 게 있습니다. AXS. AXS라는 토큰이 야. 있는데 네. 지금 이게 가격이 한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한 그래서 개에? 이제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네. 그 다음 걸로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박기님 같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저희가 이해하면 다 네.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저놈들은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 그런 생각이 아니요. 들더라도 네, 네. 그렇게 예. 자세하게 또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봐주시니까.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X라는 게 있는데 플레이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예. 이제 이거를 돈을 AXS를 벌 수가 있고. 네. 저게 여기- 코인이죠. 네. 코인을 근데 여기 벌어요. 보시면 재밌는 게 AX 홀더라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플레이어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고 네. 그냥 만약에 내가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AXS를 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그냥 홀더가 되는 거예요. 게임 안 하더라도. 그런데 이 홀더가 여기 화살표 보시면 스테이크 AXS라고 돼 있는 거 보시나요? 예. 저게 이제 스테이크라는 게 예치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코인을 네. 내 코인을 저장을 해 놓으면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안 하더라도 이 AXS라는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자는 네. 달러로 주는 게 아니라 역시 AXS로 주겠죠.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거를 그게 리워드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 리워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예치만 해도 이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좋게 생각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AX 비트코인이랑 똑같이 발행량이 제한돼 있습니다. 발행량이 예. 제한돼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무한정 발행해서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화폐 가치 떨어뜨려서 인플레이션 일으키는 그런 일을 방지하려고 통제를 합니다. 이것도 점점 네. 그러면 그래서- 게임 내에서 캐기가 어려워지는 네네네. 식으로 되겠네요. 네네네. 아. 맞습니다. 아. 그래서 뭐 여기 회사나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여기 보면 커뮤니티 트레저리라고 이제 재무부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네. 이거를 뭐 중앙은행이다 이런 표현도 하긴 해요. 이 코인에 대해서는 이 네. 코인에 대해서 발행량이라든지 게임 내 재무부가 있어요? 그거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가치를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조금 코인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얼마 정도 합니까? 이 게임 여기 이 AXS? 네. 네. 그게 제가 확인했을 때 한 15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게 암호화폐는 워낙 가격 등락 폭이 심하다 보니까 네. 뭐 절대 이 게임을 소개하는 거지 암호화폐를 네, 소개하는 네, 게 아니기 네, 때문에 네. 뭐 투자나 이런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아무튼 뭐 가격은 뭐 그렇고 좀 등락 폭이 심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게임 캐릭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엑시를 교배를 하려면은 네. 또 암호화폐를 AXX를 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입해서 교배를 해야 돼요? 네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더 희귀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치가 더 아. 높아지고. 네. 그러니까 네. 캐릭터가 정해진 게 아니고 네네네. 어떤 애들을 교배시키냐에 따라서 네. 새로운 캐릭터가 나온다. 네, 이게 각자의 고유한 NFT이기 때문에 NFT에서 또 완전히 새로운 또 그 고유한 게 생기는 거고 새로운 종이 또 생긴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배 횟수도 7번까지밖에 못 하게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배를 하면 새로운 게 나오는데 캐릭터가요? 네. 그럼 NFT를 하나를 더 만드는 거죠. 내 거를. 캐릭터라는 건 네. 그 게임하는 그 주체 아이디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게임 플레이 칼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게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몬스터를 3개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게임을. 세 개를 그 가지고? 몬스터가 X이고 그게 네. NFT입니다. 네. 그 몬스터 자체가 NFT입니다. 네. 네. 근데 그 고를 수 있는 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모양이죠. 그렇겠네요. 경우의 수가. 다양하게 만드는 네, 모양이죠. 처음에 마켓이 있고요. 거기 이제 파는 거를 사가지고 시작을 하는 그럴 거죠. 수 있겠죠. 네네네. 예전 안 기자 어릴 때 했던 게임에는 비행기가 등장하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다 각각 다르게 할 수도 난 있죠. 그래서 네. 캐릭터라고 해서 네, 보통 다 다르게 생겼어요. 게임하면 다 캐릭터가 다르게. 뭐 네. 한 5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럼 그거 시작. 그런 거죠. 뭐 그런 무기나 거죠. 좀 네. 뭐 업그레이드 될까? 그런 네. 컨셉이 아니군요.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다 조금씩 다 조금씩 비가 다르게. 다르거나 뭐 이런 돌연변이가 네. 자꾸 생기는구나. 네네네네. 돌연변이. 나이키 운동화 같은 거를 팔면서 네. 똑같은 거 파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마지막 조금씩. 공장에서 직원이 스프레이를 한번 칙칙칙 자기 마음대로 뿌리는 거야. 그럼 똑같은 운동화는 하나도 안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쉽게 무늬가 생각하면은 이쁘게 나왔네. 이거는 50만 원이다 이거. 근데 이게 지금 쓸수 있는 비싼 거지. 엑시 같은 경우에 막 1,000만 원 호가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그럴 수.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교배를 하거나 더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NFT가 그 암호화 코인을 받아서 코인을 가지고 있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 예. NFT 자체도 코인이거든요. 토큰이거든요. 네. 네. 그거를 더 이제 알겠어요. 가치를 키워서 돈을 알겠습니다. 벌겠다 그건 이런 이해가 돼.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수석 거래하잖아요. 산에 가서 주워온 돌. 이게 뭐라고 이거 20만 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야 뭐 알겠습니다. 내가 갖고 네. 있으면 예쁘다니까 그거야 말릴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네, 네. 그래서 뭐 발행량은 2억 7천만 개로 고정돼 있다고 네, 그럼 회사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네.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를 거래하거나 교배할 때 수수료를 네. 받는데 그게 뭐 수수료율이 4.25%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9월 기준으로 이 게임으로 누적 매출이 한 7억 달러, 그러니까 약 8,200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8,200억이 나온다. 코인을 거래할 때마다 그 수수료를 네, 받는다. 캐릭터를 거래하거나 교배할 때 그 몬스터를.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연간 매출이 한 10억 달러, 그래서 한 1조 2천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스카이 마비스는 한 20%를 가져가고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 그러니까 이 네. 회사 수익 모델을 말씀해 주신 네네. 거죠? 네. 이 회사는 유료 게임입니까? 게임이?
아니면 어떻게 벌어요?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무료인데 사실은 시작할 때 돈이 들긴 해요. 왜냐면 캐릭터를 아까 사야 돼서 캐릭터를 캐릭터 사서 처음에 시작을 살 해야 때. 되거든요. 그거 팔아서 일단 벌 거고. 네네. 또 어떤 수익 모델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캐릭터를 교배하거나 거래할 때 수수료를 떼는 거죠. 아, 네, 수수료를. 아, 떼는 수수료를 거죠. 떼고. 네. 그래서 알겠어요. 이거 지금 그래서 얼마나 이게 대중 게임 사실은 이런 게임을 접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임 뭐 재밌어 뭐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그건 뭐 얼마나 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한번 제가 그래프를 가져와 봤거든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거 말고 다음 걸 한번 네. 이게 지금 제가 게임 이 CEO 창업자가 따로 엑셀 파일로 올린 걸 제가 찾아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동시 접속사인가요? 이게? 네네네. 지금 이제 DAU라고 해서 하루에 네. 접속하는 이제 유저. 네. 그게 지금 200만 명이 넘는 네, 거예요? 22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그 곡선을 보시면은 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와, 어마어마하네요. 200만 되게 명이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거는 확실하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의외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근데 또 동남아가 특히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네. 뭐 동남아 지역이 조금 그 소득 수준이 낮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면은 오히려 그게 더 낫다. 이런 상황이 좀 있거든요.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뭐 가파르게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거 한다고 그러거든요. 얼마 필리핀 같은 정도 거. 벌 수 있는데요? 그거 하면? 제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 네. 잠깐만요. 이걸 뭐 하루 종일 게임에서 네. 찔끔 걸다 그러면 네네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게임을 많이 안 해가지고 뭐 네. 그냥 하는 거보단 낫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벌면? 그러니까 제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 SLP라는 코인을 받아요. 이기면은 주는 코인인데 네. 엑시에서 그게 하루 최대 125개를 받을 수 있다고 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SLP 가격이 지금 한 80원 정도인데 이것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고가가 한 450원 정도였다 그래요. 그래서 예. 이게 만약에 125개라고 하면은 하루에 최대 56,250원, 한 달이면 170만 원. 그럼 한 달 170만 원이면은 뭐 별로 안 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필리핀에서 그렇죠. 이게 특히 인기거든요. 이 게임이 그 유저가 한 60%가 필리핀에서 유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2021년 기준 필리핀 간호사 월급이 23만 원입니다. 한 월. 이야. 그러면은 근데 170만 원 번다 그러면은 난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에 계신 분들. 그래서 네. 경찰 월급이 35만 원. 그거는 네. 거래를 하는 코인이 아닌가 보죠? 주는 게. 이것도 거래도 할 수 있어요. 거래를 하는데 네. 어떻게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에 실링이 생기죠? 그 거래하는 시장에서 그게 100배가 갈 수도 있고 1000배가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받을 수 있는 거. 그냥 벌어서 액면가로 네. 받을 수 있는 게. 그냥 이제 게임을 해서 이렇게 받을 수 플레이트 있는 원이라고 코인의 양. 하잖아요. 음. 게임을 해서 퀘스트를 이기면은 예. 이 코인을 주는 거예요. 그 코인이 하나에 얼마라고 쳐줘요 그러면? 네네. 그게 또 따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그게 파는 거지. 액면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식의 액면가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건 액면가가 없고 그냥 이제 가격이죠. 그런데 그냥 거래 어떻게 가격. 한 달에 네. 벌 수 있는 돈이 170만 원에 제한이 돼요? 그거는 예. 받을 수 있는 개수가 그러니까 하나에 125개. 200만 원짜리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최고가가 450원이었을 원으로 때 계산하면. 기준으로 그 돈으로 기준했을 때. 지금은 네, 지금. 지금. 근데 이 가격이 가격은 만약에 계속 더 변동이 올라가면은 되죠. 훨씬 커지죠. 그 무슨 액수는. 말씀인지 네. 알겠어요. 네. 네. 아니 근데 이거 뭐 사행성 문제 같은 건 없어요? 결국은 뭐 네. 바다 이야기 아니냐 이게 네, 사실은 온라인판 바다 이야기 그게 아니냐. 뭐 제일 네. 우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뭐 사행성은 항상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이것도 악용하는 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트렌드라고 해도 이걸로 뭐 여기 막 예를 들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 하다 보니까 너무 게임에 오래 하게 되거나 게임에 너무 몰두하게 되거나 그럴 것 같아요. 네네네. 게다가 돈까지 번다고 하면은 그리고 코인 얼마나 가격이 오래 해야 되겠어요. 워낙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네. 정말 정말 도박하듯이 예.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네. 이거 못하게 돼 있죠. 이런 게임이.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게임물관리위원회 잘 아실 거예요. 네. 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조직인데 네.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 게임 내 재화의 현금 거래를 사행성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 있어서 아예 이제 등급 분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등급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NFT 기술 적용한 블록체인 게임이 아예 지금 한국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이제 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게 트렌드다. 그런데 일단 한국에서는 안 된다. 그게 팩트입니다. 외국 정부는 규제의 움직임이 없어요. 어때요? 외국의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그런 분위기는 없고. 그래서 좀 지켜보자 약간 이런 분위기고요. 예를 들면은 왜냐하면은 무작정 규제한다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정부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산업을 조금 그냥 좀 규제를 바로 하지 않은 다음에 키워서 세금을 부여해서 세수를 취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정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거기서 받은 코인의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아까 그 거버넌스 토큰은 돈 드는 게임 AXS. 네, 맡겨서 이제 스테이킹 해가지고 이자 받을 수 있는. 네. 그걸 거래소에 갖고 오면 그게 뭐 500원이 되기도 하고 1,000원이 되기도 하고 50만 원이 되기도 하고. 네네, 그렇죠. 그거를 파는 분들은 이해가 돼요. 더 현금을 만들어서 이제 빵도 사 먹어야 되니까. 그걸 사는 분들은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사는 거죠, 오로지. 그렇죠. 네. 게임을 해서 뭐 받아서 받은 분들은 그냥 게임 즐기다가 받았다 해서 기분 좋게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채굴은 불법이 아니죠. 네. 컴퓨터로 비트코인 채굴하는 게 불법이 아니죠. 네. 컴퓨터로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거래소에 파나. 게임을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채굴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게임을 해서 나오는 코인을 거래소에 파나. 네. 똑같지. 이거는 그럼 이게 사행성이라 막으라고 하면 채굴도 막았어야지. 채굴은 허용하고 이 게이밍은 막을 방법이 뭐가 있어요? 무슨 논리예요, 그게? 그게 게임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를 하고 채굴은 산업자원부에서 그래서 이제 NFT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업계에서는 규제를 좀 풀어달라 이런 요구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암호화폐 업계 제가 최근에 뭐 되게 뭐 변호사 법무사분들 이런 분들하고 다 얘기를 해봤는데 그쪽에서 그런 이슈가 많아서 그래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를 채굴해서 파는 거가 오픈되는 순간 그 어떤 거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채굴의 방식이 지금은 컴퓨터를 돌리는 거지만 채굴의 방식이 1등으로 들어오는 말 번호 맞추기가 채굴이다 우리는. 그럼 맞추면 코인 준다. 그리고서 코인을 내다 팔면 이게 사설 경마장이지 뭐예요. 이거 어떻게 막냐고 이거를. 기왕 채굴해서 파는 거가 허용이 됐는데. 그리고 NFT 같은 경우는 게임이랑 결합이 돼서 지금 조금 더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분야에서는 되게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뭐 루이비통 이런 명품 브랜드들도 다 지금 NFT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원본 증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품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산업적으로 좀 길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트렌드라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예를 들면 그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100g의 체중을 줄일 때마다 코인을 준다? 100코인씩 드리겠습니다. 이진우 코인을 준다? 막 준다니까 디지털인데 뭐 2% 코인을 준다. 주고 그러고 나서 이걸로 거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상장이 되느냐는 게 문제죠. 근데 게임에서 나온 코인은 그건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거래를 하겠죠. 뭘 근거로 상장을 해주고 뭘 근거로 안 해줍니까? 그거는 똑같이 IPO 할 때 상장 실질 심사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그 거래소마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이익이 얼마 이상 되고 이거의 기준인데 코인은 어떤 코인은 상장을 해주고 어떤 코인은 안 해주냐는 거죠. 그래서 2%가 오늘 예를 들면 체중을 100g 줄일 때마다 100코인씩 준다든가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100코인씩 준다든가 하는 걸로 하면 뭐든지 다 되잖아요.
코인 이코노미라고 라는 말 그런 거 쓰는데 상장시킬 토큰 수- 이코노미라는 예. 말 쓰는데 그게 좀 잘 제대로 설계되어 있느냐를 좀 많이 본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취재를 하는 경우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생태계에 이렇게 뭔가 보상을 주는 거는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하게 만들려고 보상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은 뭐 살 빼서 주는데 나 그거 별로 관심 없는데 해서 참여를 안 해요. 그럼 이거는 활성화가 될 수 없겠죠. 네. 그러면은 이건 토큰 이코노미 설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은 성공하기 어려우니까 상장시키지 말자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사람들이 관심 있어야 할 주제고 야. 많이 이렇게 사용할 거다라는 거를 판단을 하는 거죠. 백서라고 화이트 페이퍼를 쓰는데 거기에 이제 토큰 이코노미를 다 설계를 해서 정말로 자세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많이 판단을 하죠. 네.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이거. 그래서 망한 프로젝트 되게 많습니다. 그거는 사실 모르는 것도 코인 맞아요. 거래소에서 판단을 하는 네네네. 거겠죠. 네, 어떤 구조인지 네. 이해가 됐고 네. 제가 알고 있었던 거와 같고. 그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러나 이거는 뭐 글쎄요. 하여튼 약간 어떻게 보면 규제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 막 새로 그동안 안 했던 분야에서 막 산업이 생기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이게 게임이 돌아가는 이유는 예. 이 코인이 돈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요. 이 코인을 팔면 팔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팔면 열심히 팔리니까. 게임하는 거죠. 열심히 게임해서 코인을 벌자. 그렇죠. 제가 우리 집을 와서 청소해 주시면 네. 2% 코인을 이렇게 하나씩 짜라 드리겠습니다 하면 우리 집 청소하러 옵니까? 안 오죠. 아니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좀 걱정은 되는데 어차피 사람들은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좋아해. 게임을 열심히 해요. 근데 어차피 열심히 게임할 거 게임하고 거기도 코인도 받는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 코인을 돈 주고 사는 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 코인을 왜 사고 뭐 이렇게 하는 문제. 네, 다만 이제 그게 돌아가니까. 네, 네. 그러니까 관심을 끌면 그 어떤 것도 거래가 돼서 올라가니까 네. 이제 그 관심이 있는 동안에는 돌아가는 시스템이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라고. 위메이드에서 네. 한번 설명을 하러 오시면 저희가 2% 나오지 말라고 하면 안 나오고 저는 관심이 많은데 하여튼 한번 해볼까 요즘- 싶기는 하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네.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스타트업들이 게임과 크립토를 결합시키고 있다는 트렌드. 네. 더밀크의 박원익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